중국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하나. 모두가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그저 평범한 유행성 질병쯤이라 생각했지만 그 바이러스는 예상을 깨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지금 시기에 한 줄기 빛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정면 승부를 선포한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가 보면 지금처럼 국가가 위기에 봉착한 것이 처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0년 전 영웅처럼 나타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는 한 기업인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시작되자 중동 국가들이 줄줄이 석유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유 가격은 당연히 인상될 수밖에 없었죠. 이른바 오일 쇼크가 온 것입니다. 한국도 오일 쇼크를 벗어나긴 힘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석유 금수 국가로 분류되어 석유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통보까지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화된다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던 대한민국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석유 수급 조절 명령까지 내렸지만 이 또한 불발로 끝나버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영웅처럼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그는 한국 경제에 닥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로 당장 짐을 싸서 떠나버립니다. 그는 직접 사우디 야마니 석유장관과 1대1 회담을 거쳐 원유를 공급받기로 담판을 짓고 옵니다. 와, 참 대단하죠. 이후 정부는 유공 민영화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고 오일 쇼크를 단번에 해결한 그가 운영 중인 기업이 독보적이라고 판단해 유공 인수 주체로 결정됩니다.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한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번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오랜 고민 끝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산업은 바로 정보통신과 바이오에 있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규모의 회담도 혈혈단신으로 해냈던 그의 뚝심 하나로 두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선 이동통신 사업을 위해 1992년 최신부가 공표한 제2이동통신사업권 경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6대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득하긴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사돈지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계와 여러 언론에서 제2이동통신사업권 사업권을 취득하는데 혜택이 있지 않았냐며 특혜 논란을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수차례 사실해명을 했지만 여론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그는 안타깝게도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자진 반납하고 맙니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최신부가 다시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지만 그는 경쟁 과정에서 재계의 화합이 무너질 것이 우려돼 이동통신 사업권 취득을 또 한 번 포기하게 됩니다. No, God! No, God, please, no! No! 하지만 마냥 안타까워할 수는 없었겠죠. 그는 이후 민영화가 이루어진 한국이동통신의 주식 공개 매각에 참여해 총 4,271억 원이라는 당시 상상도 못할 비싼 값을 치르며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의 통큰 결정에 기업을 둘러싼 특혜설, 혼수설도 사라졌고 동시에 이동통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중 두 번째로 꼽았던 바이오 쪽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미래를 보는 눈이라도 있는 듯이 20년, 30년의 미래를 내다보며 바이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87년에는 옛 성경합섬의 생명과학 연구실을 설립했으며 90년에는 미국 뉴저지의 의학개발 전문연구소를 설립한 뒤 신약 개발을 목표로 연구원들을 다독이며 미래 사업의 기틀을 잡기 위해 밤낮으로 몰두했습니다. 뚝심 하나로 오일 쇼크 해결부터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이동통신과 바이오까지 미리 섭렵한 이 기업인의 정체 궁금하시죠? 아마 이미 눈치챈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이 모든 업적의 주인공은 바로 SK그룹의 최종현 선대회장입니다. 그가 추진한 두 미래사업은 자랑스럽게도 오늘날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특히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가장 주목해야 합니다. 이동통신 사업은 대한민국 대표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으로 성장했고 바이오 사업에서도 두각을 드러내 2019년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이달에는 국내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임상 3상을 한국식품의약처로부터 승인까지 받아냈습니다. 최종현 선대회장이 만들어낸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SK는 그가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뒤를 이은 최태원 회장은 20년 동안 글로벌 중심 사업 구조로 전환하고
그룹 자산을 기존의 6배가량 증가시켰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미래 전망에 대한 연구 끝에 반도체 산업을 위해 하이닉스를 인수했고, 이 SK 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판매 순위 3위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비록 안타깝게도 자신이 일궈낸 결과물들이 하나씩 실현되는 모습을 함께 보지 못한 채 먼저 안식에 들어간 최종현 선대회장. 하지만 K뚝심남이라 불릴 만한 추진력과 미래에 대한 예측력을 겸비한 그의 행보는 여전히 많은 기업인에게 귀감이자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